안녕하십니까. ICT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엄수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로봇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로봇이란 말은 1920년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펙이라는 사람이 로섬의 만능 로봇이라는 연극에서 처음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계와 로봇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사람 일 대신해서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합쳐서 만든 형태 또는 그런 기구적인 부분을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로봇은 기계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국제표준화기구의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서 얘기를 하는 로봇의 의미를 얘기를 하면 3개 이상 회전이 가능한 어떤 구조의 프로그램이 재가능한 상태를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기계와 다른 형태인 로봇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에 대한 구성으로 조금 알아볼 거예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제어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구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이 엠버의 몸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골격이라 그래서 로봇의 몸 또는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센서라 그래서 이제 이 엠버가 사람을 알아보고 주변 환경을 알아보고 냄새를 맡고 그다음에 어떤 물체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센서라는 것이 또 하나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요. 로봇의 밥은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조종을 해야 돼요. 남자 주인공이 로봇을 부를 때 쓰는 이제 시계 같은 게 있어요. 그 시계가 로봇에 부르기 위한 조작기 또는 작동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의 종류는 관절 형태로 이루어진 로봇을 이제 일반적으로 매니퓰레이터 또는 머니퓰레이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사람의 외형과 비슷한 형태 그런 것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불러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피부까지 사람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안드로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람의 신호를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에 이렇게 잘 연결을 해 놓은 걸 사이보그 또는 사이보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의 사용 목적에 따라 또 이제 로봇을 분류를 하게 되면 크게는 공장 로봇, 그 다음에 입는 로봇, 그 다음에 군사 로봇, 탐사 로봇, 그 다음에 수술 로봇, 그 다음에 배달 로봇, 안내 로봇, 뭐 이러한 범주들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로봇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봇이 갖고 있는 능력 범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없는 형태는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을 갈 때 깜깜하니까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불을 스위치를 이렇게 딱 켰어요. 이렇게 딱 켜면 스위치가 켜진과 동시에 환하게 됐어요. 그런 거는 스위치가 켜짐으로써 그냥 불이 켜지는 프로그램이 없는 형태예요.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거는 사람이 로봇을 움직여야 하는 동작에 대해서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까 로봇 팔을 예를 들어볼게요. 로봇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팔을 위로 올리고 다시 로봇 팔을 내리기 위해서는 로봇 팔을 내려야 돼요. 이런 동작을 로봇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봇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두 가지 형태,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요. 처음은 우리가 프로그램한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다가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계속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져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제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뽀로로 친구 패티가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에 바람을 중간 정도 세기로 하고 온도도 중간 정도 세기로 설정을 한 후에 드라이기를 사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드라이기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을 중간 정도 세기로 내보내기 위해서 모터를 돌리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열을 발생시키는 어떤 장치가 따뜻하게 데워질 거예요. 그럼 따뜻하게 데워진 형태가 모터 안에 붙어 있는 팬이 돌아서 따뜻한 바람이 우리한테 쬐어지는 형태로 돼서 우리 뽀로로 친구 패티가 머리를 말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동작이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된다면 스위치가 동작이 켜진 후에 따뜻한 바람이 이루어지고 그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낼 수 있는 그 장치가 데워진 후에
우리 뽀로로 친구 패티의 머리를 말린 후에 드라이기는 꺼져야 돼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과 끝이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다시 앞선 설명하지만 드라이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위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없는 형태인데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우리 친구들이 목욕을 할 때 목욕물이 따뜻하게 나오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뽀로로 친구 에디가 목욕물을 뜨겁지 않게로 설정을 하고 이제 목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뽀로로 친구 에디가 뜨겁지 않은 물이라는 명령을 보일러한테 줬어요. 그럼 보일러는 뜨겁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아까 우리 로봇의 구성 중에 센서라는 애가 현재 상황을 파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뽀로로 친구 앤디가 뜨겁지 않게 라는 명령을 보일러한테 줬기 때문에 보일러는 현재 물 온도가 뜨겁나 뜨겁지 않나 아니면 매우 뜨겁나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물 온도를 확인을 해요. 물 온도를 확인해서 물이 처음부터 따뜻해지기까지 처음엔 차가우니까 차가웠다가 점점 따뜻했다가 뜨거워지게 되면 뜨거운 보일러를 잠깐 꺼서 이 뜨거운 물을 잠깐 식혀야 돼요.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이 순환적으로 되는 구조에서 아까는 처음과 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는 센서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센서가 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보일러를 잠깐 껐다가 다시 차가워지면 보일러를 다시 켰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로봇이 프로그래밍이 된 거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로봇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로봇과 떨어져 있는 형태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로봇의 구성에서 조종기 또는 리모컨이 필요해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조작기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재에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고 로봇이 사람의 상태를 인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작기도 또 하나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로봇 인터페이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볼 거예요. 현재 로봇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 병원, 회사에서 조금씩 함께 하면서 현재에는 일상생활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들을 아까 로봇의 활용 용도 면 쪽에서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 또는 함께 살아가는 로봇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르게 협업 로봇, 협응 로봇, 협동 로봇 이런 단어로 부르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로봇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로봇들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 또는 로봇 과학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로봇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과거에는 3개라 그랬는데 현재에는 이제 4개 정도로 불리고 있어요. 이 4개는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에서 로봇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로봇은 이렇게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4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그 4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로봇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요거를 쳐다만 보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두 번째 규칙은 로봇은 사람에게 다치게 해도 안 되고 사람이 다침 또는 다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로봇은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세 번째는 로봇은 사람의 조작하는 또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에 무조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으는 거는 사람이 만약에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로봇이 앞으로 가다가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은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되지만 로봇이 행동을 하다가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 그 행동은 멈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로봇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보호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 위험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로봇한테 조금 상처가 나더라도 자신을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걸 가지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지켜가면서 로봇이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되고 로봇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로봇 공학자 또는 로봇 과학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구성과 그 다음에 로봇이 어떻게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좀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